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2년 4월 20일 수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증시가 참으로 이제 변동성 장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외부적인 요인, 제가 항상 이제 방송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코스피와 그리고 대형주 종목,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현재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이제 우리는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그에 따라 투철한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현재 삼성전자 증시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67,300원으로 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000전자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치가 흘러갈지, 과연 60,000전자는 언제쯤 탈출을 할지, 이러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향과 업황은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셔야지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전불패 여러분들, 현재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역대급, 그러니까 1분기죠. 요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 실적을 이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저가를 좀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급망에 대한 교란과 그리고 원자재,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호실적을 내놓고는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신통치 않아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의 아주 고심이 상당히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1분기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7조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현재 14조 지금 1000억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실 지난해 1분기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2021년도 요 시점을 비교를 해보면 65조였습니다. 그러면 확연히 증가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이제 9조였습니다. 그러면 9조에서 올해 14조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어디 보면은 한 5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 발표 당일,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52주 연속적으로 신저가인 68,000원에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67,000원까지 빠짐에 따라 다소 이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이었죠. 지난해 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이제 8만원을 올라서면서 또다시 한번 10만전자 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좀 의문이 들며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세가 지금 조금 꺾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주린이 분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한 주를 사더라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9조라는 정말 막대한 이렇게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3월달 말 이후부터는 지금 400조가 좀 깨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과 비교를 해도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에요. 선전파여러분들 96,800원 요 시점에 주린이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10만전자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요 시점에 이제 8만전자였다가 다시금 지금 이제 6만전자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시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삼성전자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뉴욕의 기술주, 네, 그러니까 뭐 이제 AMD 정말 이제 대형업체이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18%,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8%에 크게 뒤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SK 하이닉스나 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은 좀 이제 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수급에 대한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불리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 이제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실적과 성장성에 실망을 느껴 사실 주식을 내다 판다기보다는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슈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에 따라 외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치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직격탄을 맞은 이제 한국 시장 전체에 다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종목들이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코스피 또한 2600선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를 이제 내다 판다는 것은 반도체 업체들과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IT 내구재에 이제 대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 문제나 그리고 정말 핫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죠. 바로 고스 사태입니다. 네, 고스 사태. 이 문제로 주식을 내다 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 고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의 실망에서가 아니라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머징 국가에 대해 비중 축소 과정에서 한국에도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원자재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기까지는 삼성전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매도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 전망치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꼭 그렇다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이러한 이제 여러 악재가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큰 영향을 앞으로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여전히 삼성전자 증시는 10만전자를 목표치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목표 주가일 뿐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된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의 1분기 실적이 견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업부의 1분기 실적이 견고하고 그에 따라서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저평가 상태라는 점도 상승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주패자분들 삼성전자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떠나가고 있는 이 외인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증시는 긍정적인 장세를 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금씩 외인과 기관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무엇보다 이제 고수 논란을 이제 비롯한 현재 악재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만큼 향후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사실 금리 할인율 상승과 그리고 비메모리 경쟁력 우려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 감소 전망까지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이 상승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주가에 반영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다면 이 고스나 또는 엑시노스 이슈가 없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선호하는 게 시장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표 아주분들, 주식 투자라는 것은 파는 게 아닙니다. 네, 꾸준히 주식수를 사 모아감에 따라,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목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샀다 팔았다면서 수익률 내고, 뭐 10% 수익 냈다, 뭐 20% 수익 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저는 주식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가치관의 주식 투자 방식은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우량주, 정말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 은행에 넣어두듯이 우량주 종목에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주식 투자 방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서 장기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